이번 시간에는 매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명들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매핑 들어가기 전에 UVW 좌표가 정확하게 펼쳐졌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포토샵에서 디퓨즈 맵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트를 선택하고 재질 편집기를 열어보겠습니다. 다음은 UVW를 선택하고 오픈 UV 에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미지가 보이도록 다시 설정을 해주고 텍스처 체크 UV를 한번 적용해 봅니다.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반듯하지 않고 이게 다소 왜곡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포토샵에서 디퓨즈 맵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체크 패턴 바꿔주고 백그라운드가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해결 방법은 폴리곤, 엘리먼트를 끄고 폴리곤 이 부분들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 디태치 분리시켜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 버튼 디태치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다음은 엘리먼트 모두 선택하고 툴 릴렉스 바이 폴리곤 스타트 이렇게 펼쳐줍니다. 스탑. 다시 이 부분들을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엘리먼트를 끄고 엣지 선택 더블 클릭 오른 버튼 누르고 스티치 셀렉티드를 눌러주고요. 여기도 더블 클릭 오른 버튼 스티치 셀렉티드 눌러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다시 폴리곤 엘리먼트 전체 선택하고 스타트 릴렉스를 눌러서 완전히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다시 툴 렌더 UVW 템플릿 1024 세이브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나와야만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토샵으로 불러왔고요. 디퓨즈 맵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모드 그레이스케일로 갑니다. 이 채널을 하나 복제를 합니다. 레이어 이번에는 다시 이미지 모드 RGB 컬러로 갑니다. 채널에는 별도의 그레이 카피가 보입니다. 레이어로 와서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와이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WIRE로 입력을 했습니다. Ctrl A, 딜리트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New Layer
이름을 BG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에디트, 필, 화이트. 오케이. BG 레이어는 와이어 밑으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레이어를 선택하고 채널, 카피된 채널을 클릭, 드래그, 셀렉션, 에디트, 필, 블랙으로 칠해줍니다. 선택 해제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 작업이 끝났고 이제 실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BG 위에 별도의 레이어를 만들고 화장품 용기 색상을 채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색상입니다. 포그라운드 클릭해서 비슷한 색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색상으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 전체를 포그라운드 컬러 오케이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용기의 안쪽이 되겠고 이 부분은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바깥쪽에 실제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글씨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고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그라운드를 흰색으로 바꿔놓고 텍스트 클릭 코스메틱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대문자로 COSMETIC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서체를 지금 우사로 되어 있는데 우사가 아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사를 해제해주면 이렇게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글꼴을 선택하겠습니다. 블랙으로 굵은 글꼴로 바꿔줬습니다. 25포인트 정도로 해봤습니다. 다음은 에디트, 트랜스폼, 로테이트로 이렇게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회전하다가 Shift를 눌러주면 정확하게 9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문자 툴을 이용해서 글씨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 나는 3D 컴퓨터 그래픽을 잘할 수 있다. 영어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볼드로 하겠습니다. 에디트, 트랜스폼, 로테이트 다시 이렇게 회전을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영역에 완전히 들어와야 되는데 글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맞춤으로 변경했고요. 왼쪽 맞춤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시 위치를 이동시키고 글씨 크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 봤고요. 가능하면 가운데로 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이동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굵은 코스메틱 글씨는 색상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적용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PSD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와이어 눈을 끄고 JPG로 저장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Save as JPG로 이름을 디퓨저로 하겠습니다. DIFFUSE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맥스에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바트를 선택하고 재질 편집기, 딜리트, 디퓨즈 칼라, 제너럴, 비트맵, 바로 이 이미지를 오픈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깨끗하게 왜곡되지 않고 깨끗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뚜껑 부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드, 그레이스케일, 채널, 카피, 레이어, 이미지, 모드, RGB, 이렇게 그레이 카피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레이어에서 더블 클릭, 와이어로 변경합니다. WIRE, 와이어를 입력합니다. 컨트롤 A, 딜리트, 선택 해제, 다시 뉴 레이어, 이름은 BG, 배경이라고 합니다. 배경 레이어는 와이어 밑으로 내려놓고요. 여기에 에디트 필, 흰색을 칠합니다. 다시 뉴 레이어, 디퓨즈라고 입력하겠습니다. DIFFUSE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뚜껑도 같은 색상인데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잘 살펴보면 조금 더 짙은 색상으로 보입니다. 이 색상보다 조금 짙은 색상으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색상이 됐는데요. 여기에 이 색상을 여기에 클릭, 조금 더 짙은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에디트, 필, 포그라운드, 오케이.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 채널, 여기에 에디트, 필, 블랙, 오케이. 선택 해제. 그러면 이 영역에 이미지들이 색상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레이어, 세이브, PSD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와이어 눈을 끄고 세이브 에즈, JPG로 디퓨즈라고 입력하겠습니다. DIFFUSE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저장, 오케이. 그러면 맥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캡을 선택하고 재질 편집기를 열고 바로 이 재질이 되겠습니다. 제너럴, 비트맵, 캡 디퓨즈를 적용을 합니다. Assign, Show Mapping Viewport를 해주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는 재질의 속성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리입니다.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고, 플라스틱인데 광택이 있는 플라스틱입니다. 더블 클릭. 블린보다는 애니스트로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큘러 레벨을 50, 그로스니스를
70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70 정도를 적용했고 맵에서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유리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애니스트로픽을 적용하고 50에 이번에는 80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하기 때문에 오페시티를 50으로 입력해서 투명하게 했습니다. 투 사이드를 체크해서 반대쪽도 보이게 했고요. 백그라운드가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보이게 됩니다. 우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반사 이미지가 없어서 좀 재미가 덜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사와 범프 둘 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션, 제너럴, 비트맵 이렇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픈, 오케이. 이렇게 보입니다. 캡에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리플렉션 값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리 부분 더블 클릭하고 맵에 가서 리플렉션을 5 정도만 반영해 보겠습니다. 캡도 더블 클릭해서 리플렉션을 5 정도로 입력하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도 반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춰 보겠습니다. 유리 부분 더블 클릭, 리플렉션을 3 정도 입력하고 캡도 더블 클릭해서 리플렉션을 2 정도로 더 낮춰 보겠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직도 반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반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캡 더블 클릭하고 리플렉션을 1만 적용하겠습니다. 유리 더블 클릭하고 반사 값을 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범프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표면에 약간 거친 느낌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범프, 제너럴, 노이즈를 적용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를 0.3 정도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리에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범프 값이 30인데 2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유리도 더블 클릭해서 범프 값을 2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표면이 살짝 거칠게 나타납니다. 근데 입자가 너무 작아서 표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캡 부분 더블 클릭, 노이즈 더블 클릭, 사이즈를 2 정도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표면이 이렇게 약간 거칠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이즈를 조금만 더 줄여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노이즈 사이즈를 1.5 정도로 입력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메틱과 I can do 3D 컴퓨터 그래픽 well 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재질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머티리얼, 제너럴, 블렌드를 적용합니다.
이 재질은 버리고 이 재질을 1번 재질에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2번 재질이 바로 글씨 부분이 되는데요. 글씨는 페인트가 도색된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고 살짝 광택이 있는 그런 재질이 될 것 같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애니스트로픽으로 변경해 주고 이번에는 너무 높게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20에 30 정도만 적용하겠습니다. 디퓨즈 컬러는 똑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포토샵에서 마스크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이 글씨 부분을 흰색으로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뉴 레이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레이어 이름은 마스크라고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는 검정색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필 블랙으로 칠하겠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레이어 두 개를 복제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복제를 했는데요. 그러면 원본은 눈을 꺼 보겠습니다. 이 레이어부터 선택하고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글씨는 원래 흰색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레이어들은 다 눈을 끄고 마스크와 이 텍스트 두 개만 눈을 켜놓고 이것을 한 개의 레이어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머지 비지블로 이렇게 한 개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마스크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마스크라고 하겠습니다. MASK JP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레이어만 눈을 끄고 나머지는 다 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와이어도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맥스로 와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마스크 부분에 제너럴 비트맵 마스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글씨 부분에는 광택이 약하고 반사가 없는 그런 재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글씨는 투명하지 않고 페인트 같은 느낌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뒤에 있는 유리는 투명하면서 유리 같은 재질로 제대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를 가리고 렌더를 걸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이미지가 반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명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이렇게 조명을 적용해 보겠고요. 모디파이, 섀도우 온, 섀도우 맵으로 적용하고 빛의 세기는 1로 입력했습니다. 1500에 6을 입력해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쇼 세이프 프레임을 눌러서 렌더되는 영역을 확인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되었습니다. 앞쪽에 옴니 조명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자는 없고 빛의 세기는 0.2 정도로 적용해 봤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글씨 부분은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유리는 투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배경을 스테이지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앵글 스냅, 앵글 스냅을 끄고 폴리, 엣지, 쉬프트, 이렇게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엣지, 챔프, 오케이, 커넥트, 여기에 메쉬 스무스를 적용해서 스테이지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스케일로 키워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다음은 이 모델링 결과물을 몇 개 복제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지 않게 배경을 좀 더 키워줬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명을 선택하고 모디파이, 조명을 조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명을 더 만들어 보겠고요. 이 조명은 0.1 약하게 하고 조명의 색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약간 보라 느낌으로 적용을 했고요.
이 조명은 기존의 0.2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명은 조금 더 밝게 해보겠습니다. 1.2 정도 입력하고 렌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플랜을 백그라운드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명은 익스크루드 백그라운드를 익스크루드 제외하겠다. 이 조명도 익스크루드 백그라운드를 오른쪽으로 넣어서 익스크루드 제외시키겠다. 그 다음 다시 퍼스펙티브 뷰를 렌더 걸면 배경에는 조명의 영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이 조명의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폴오브 값을 더 키워서 이렇게 키워졌고요. 배경도 좀 더 키워서 멀리 보내봤습니다. 그 다음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조명을 조금 더 위에서 비치는 분위기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렌더 걸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이 조명의 그림자를 섀도우 맵이 아니라 에어리어 섀도우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에어리어 섀도우에서 섀도우 인테그리티를 3, 섀도우 퀄리티를 6을 입력해서 값을 변경했습니다. 에어리어 라이트 디멘전을 30에 30으로 해주면 그림자 가장자리가 더 부드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렌더 시간은 더 소요되지만 퀄리티는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재즈 편집기에서 몇 가지만 더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를 조금 더 불투명하게 해 보겠습니다. 유리가 오페시티 50인데 이것을 다시 좀 높여 보겠습니다. 70 정도로 높이면 조금 더 불투명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인트 도색 부분, 글씨 부분을 마찬가지로 반사값을 좀 줘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맵, 리플렉션을 1만 입력하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불투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글씨 부분도 조금 더 광택이 있는 그런 분위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캔 라인 렌더를 기반해서 매핑과 라이팅, 렌더링을 다 진행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